안녕하세요. 변희사 정배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20일이 넘게 지났어요. 하지만 한국인들한테는 음력설이 진짜 설이죠. 음력설이 시작된과 동시에 진짜 2020년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원래 제 채널의 성격상 정치 이야기는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 성향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1월 21일이었죠. 김경수 전 도지사님 재판 선고 예정이었는데 이 선고가 예정됐던 재판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그리고 변론을 제기했어요. 선고를 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형을 정하거나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변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재판을 계속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재판을 제기를 하게 됐을까? 당혹스러워요.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김경수 측 킹크랩 시연 받다 재판부 결론에 당혹. 이 기사를 봤을 때 전 굉장히 당황했어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소스에 기사가 제목으로 나온 거거든요. 킹크랩 시연을 받다. 이거는 재판부가 갖고 있는 어떤 심증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당연히 감추지 못할 것 같아요. 저런 거 표시하지 않거든요. 변호인들 생각에 다른 심증을 말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좀 더 진실을 밝혀야 한다. 5, 6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증거를 수집하는 다른 절차에서도 상당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공판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현 상태에선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고 어느 애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질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라고 했고 대법원 판례는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에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유죄로 될 정도의 관여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등을 판단하고자 했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공방과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다.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했다는 김씨와 우모씨의 진술. 김지사와 김씨의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인지 사후 정치적 공동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관계인지 김지사가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지사가 김씨에게 보낸 기사 목록에 김씨가 처리하겠다는 답장한 것에 대해 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 등을 추가 심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뭐 이렇게 됐어요. 우선 저는 지금 이 재판부의 2심 중간 이 발표를 통해서 우선 첫 번째로 1심 재판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고 봐요. 왜냐? 1심 재판은 공범 여부조차 판단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재판부의 의견대로라면 공범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고 그냥 단지 킹크랩 시연에 있었다 있지 않았다 이 사실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공범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는 사실은 법리적 관계예요. 사실상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방이 그렇게 길어질 이유도 없고 사실 내용을 판단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2심 재판부에서 공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1심 재판부에서는 공범 여부를 판단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부가 1년 이상 재판을 더 했는데도 아직도 애매하다라는 말을 했다면 도대체 1심 재판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밝혀진 부분은 무죄 선고 날 것 같아요. 저는 무죄 선고 난다고 봅니다. 우선 그 무죄 선고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판 기간이에요. 우선 재판 기간인데 애시당초 변론 종결 왜 했나,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이나 연기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변론을 제기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애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재판부가 아직도 판단을 못했다면 사실은 무죄를 선고했어야 맞아요. 애매하다는 거는 검사가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는 유죄를 확신시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죄가 판결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한 기간을 끌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법관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치에 관여하는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사건의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발생시켰어요. 이정열 변호사가 왜 처음에 변호사 등록이 안 됐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정열 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정열 전 판사, 현 변호사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유는 법관의 재직 시절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 징계 사유가 뭐였냐면 내부 심리를 공개했다는 게 이유예요. 이미 재판이 끝나고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내부 심리 결과를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당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내부 심리를 공개했다? 이거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건 또한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라고 봐요. 하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은 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이거든요. 재판부 기피 신청 같은 거 하면요, 속된 말로 죽습니다. 웬만한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재판 무조건 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부 기피 신청할 정도면 자살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심리 내용을 공개한 게 크죠. 자, 무죄 선고가 날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판이 2019년 2월경에 1심 선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2019년 12월에 선고 예정이었죠. 그리고 이게 한 차례 미뤄져서 2020년 1월에 선고 예정이 되었다가 이게 이번에 다시 변론이 재개된 거예요. 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온 거예요. 왜 갑자기 모눈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이거는 자체에 두고, 그렇다면 이 10개월 정도, 1년에 가까운 10개월이라는 과정 동안 제1심 내용을 반박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이런 공방을 거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이라는 걸 지정을 해요. 여기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을 종결했다는 것은 법원이 생각했을 때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들 다 갖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킹크랩 시연 장면이 보았다라고 생각했다면, 킹크랩 시연 장면을 봤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과정 중에서 공범 여부를 판단했어야 돼요. 당연한 거거든요. 킹크랩을 같이 봤냐? 아, 그럼 공범이냐?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0개월여의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 공범 여부를 다투지 않았다는 거는 킹크랩을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선고 날짜를 잡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 공범 여부를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론 종결일 이후에 사건을 판단하다 보니까 킹크랩을 시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흔들린 거예요. 원인은 모르죠. 예를 들어서 킹크랩 시연 여부가 이 재판부의 말처럼 킹크랩 시연 여부를 정상적인 재판 과정에서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론을 종결했다면 나중에 다시 공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재판을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은 킹크랩을 보지 않았다라는 심증이 들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12월부터 1월까지 그리고 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이 과정, 변론 종결일에서 2019년 12월 첫 선고 예정일과 2020년 1월 두 번째 선고 예정일, 이 사이에서 무언가의 원인에 의해서 킹크랩을 시연을 한 것 같다 라고 결론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킹크랩을 시연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예를 들어서 들었다,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 판단이 들었다면 사실 2019년 12월 선고를 앞둔 날 변론이 재개됐어야 맞아요.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이 사건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거거든요. 누구 말이 맞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갑자기 변론이 재개되는 걸로 결론이 바뀌었다면 이거는 킹크랩 시연 여부에 대해서 정말로 의견 일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판장의 독단의 판단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의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정말로 재판부가 의견이 일치돼서 킹크랩이 시연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2019년 12월에 변론이 재개됐어야 돼요. 이 중간 과정에서 계속적인 충돌, 판사들 간의 충돌이건 뭐가 어쨌건 간에 계속적인 충돌이 있고 이 과정에서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변론을 재개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범 여부에 대해서 다투겠다라고는 하지만 이 공범 여부에 다투겠다 하는 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해요.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이유는 모르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이 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입니다. 그거는. 무죄가 선고돼야 맞아요. 재판부가 맨 처음에 유죄의 심증을 가졌건 무죄의 심증을 가졌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유죄의 심증을 가졌었고 이게 선고가 시작됐고 2020년 1월까지 선고기일 날 변론이 재개되는 상황이라면 뭐가 됐건 유죄의 심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무죄의 심증을 갖고 있다가 2019년 12월에 변론이 재개된 거라면 유죄의 심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킹크랩 시연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유죄로 쭉 간다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어요. 선고 날짜를 옮길 이유도 별로 없어요. 무죄의 심증을 갖고 무죄로 계속 쭉 나간다면 선고를 재개하거나 변론을 재개하거나 선고 날짜를 옮길 이유가 없어요. 결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이 다시 재개가 되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견 충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김경수 도지사님이 무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 같은 걸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는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휴먼 폴리티쿠스니까. 하지만 건전한 재판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사실 상식적으로. 하지만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재판이 있고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미 김경수 도지사님은 제1심 선고라는 하나의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의 과정에 유죄 판결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을 거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론을 아직도 내리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고 싶어 할까? 무죄를 선고하고 싶어 할까? 저는 이런 예단을 갖지는 않았을 거라 믿고 싶어요. 않았을 거라 믿고 싶지만 한간에서 하는 말대로 유죄를 내리고 싶다. 유죄를 내리고 싶다면 사실은 자기가 유죄를 내리고 가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심증을 표현하면서 쐐기를 받고 싶다 한들 유죄 선고를 그냥 내려버리는 것만큼 강한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2020년 3월이나 4월쯤에 선고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지만 너무 일러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무르익고 그거를 선거 때 무기로 줄 만큼의 시간이 있어줘야 돼요. 하지만 그 시간도 없어요. 오히려 유죄를 내리기에는 타이밍이 지금이 딱 좋아요. 근데 유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유죄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읽혀요. 저는 정말로 재판부가 어떤 예단을 갖고 했다. 예를 들어서 한간에 하는 말처럼 뭐라 해야 되지? 한간에 떠드는 말처럼 재판부의 재판장이 유죄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뭐 나중에 그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식의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자기가 유죄 결정 내리면 돼요.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합의부 재판은요 별 의미 없어요. 대등재판부가 있다고는 하지만요 사실상 이 말까지는 안 하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무죄를 내리고 싶어 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내리고 싶어 했는데 내용이 바뀌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재판장으로 있을 때 무죄건 유죄건 결정을 내버리고 가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해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자명하고 예를 들어서 현 재판장이 자기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선고를 내리지 않고 가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요. 법정에서 자기 심증을 드러낸 게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자기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싶지 않아서 판결 내리지 않은 건데 자기 심증을 드러낸다? 그거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또 들어가는 행위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었겠죠. 조용히 있으면서 사건 서류에다가 자기 의견을 그냥 쪽지로 적어서 넣으면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무죄 판단, 유죄 판단 어느 쪽이든 예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어떻게든 정치적 영향력을 주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 그대로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죄 판단이건 무죄 판단이건 판사가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는 순간 판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판사는 아무런 큰 책임을 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뭐 정치적으로 잠깐 동안 떠들 수는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선고를 미룬 게 아니 선고를 미룰 수밖에 없었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유죄 판단은.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야, 무죄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죄 판단을 내리고 싶은데 무죄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킹크랩 시연회에는 갔던 것 같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가 하지 않아도 그 후임이 와서 할 거니까. 결국 답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싶지만 유죄 판결이 도저히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2번이나 미루고 뒤에 있는 기자들 향해서 하는 듯한 킹크랩 시연회는 보러 간 것 같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나왔다라고 설명한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합당하다는 거죠. 새해 첫날부터 어지러운 정치적인 법리 이야기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지만 또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구독자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정변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